자, 지금부터 이스트시 스포츠검도 3단 승단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심사로 광주문화재인 화담사 고경당 내에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화담사 보전의 정환당 회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자리하셨고, 저희 동해 스포츠검도연맹 고문님이십니다. 자, 심사는 검형을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자 심사 진행합니다. 예. 피하기 1번 준비. 시작. 이동. 예. 피하기 1번 준비. 시작. 이동. 예, 진검심사라 겁날 조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하기 4번 준비. 시작. 이동. 예. 피하기 4번 준비. 시작. 천천히 물으세요. 이동. 예. 피하기 8-1번 준비. 시작. 이동. 예. 피하기 8-1번 준비. 시작. 이동. 자, 검 앞으로 빼세요. 차렷. 네. 네, 심사위원님 모십시오. 네, 검 앞으로 차렷. 심사위원님께 경례. 예, 다음은 이제 오늘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평이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가 모아지면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예정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예.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굴 나타내려고 폴짝 끌려고 나타내려고 발버둥 안 치고 딱 숨어갖고 조용히 자기 현실만 하고 그 분세 세상에서 딱 안정진 속에서 딱 숨어서 나타내려고 삐딱거리지 않고 자기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가는 자세를 우리는 분세라고 한다. 세상에 충실하게 자기를 안 나타내고 자기 임무에 충실해 나간 자세를 취할 때는 불현, 지, 현지 남의 눈에 안 띈다. 남의 눈에 삐딱삐딱 안 띈다. 남이 안 알아준다.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도 에이 남이 안 알아주는데 내 세상은 흡사하다.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다.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은 말하자면 너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후기 불온,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무시하게 나를 무시해? 그만 그런 생각이 없이 그럴 때 소라 평범한 마음으로 알고 나눠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남의 눈치,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경우를 바로 봅니다. 이제 뭘 갖고 말하자면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도 10분의 1만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일꾼만큼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내면의 중심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바깥에 있는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자기 주대, 자기 가치관대로 든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런 자세는 보통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뭐라고 설명하냐? 마지막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유성이다. 야, 성이 오직 성인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 능기와 같이 남 눈치 보고 피딱피딱 던지기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이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0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분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앞에 나와 있었던 이와 같은 행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노력을 했던 이 중용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114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상황이 와서도 중간에서 눈치 않고 꾸준히 자기 의지를 해 나가는 태도를 설명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 관한 이 앞에 부분 제2절에서 중요한 설명을 했던 것은 정말 설명했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동생이 죽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지를 충실히 해 나가고 있던 이 노벨에 관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자기 사명을 실천했던 제목을 설명했던 분이 노벨에 관한 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고 저 생각에는 우리 여기 화담 강원이랄까 화담 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갖고 한번씩 내세우고 있는 것들 자기 공부했던 것들인지 공부했던 부분에서 배웠던 것들인지를 정리해서 한 번씩 발표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로서는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게 말씀드릴게요. 114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반도입회에는 난이 성공이 없다. 중간에 끊지 말고 끊임없이 달성할 때까지 승자가 될 때까지 참고 밀고 나가라 한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서는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성자들이 다 쳐버리고 여기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니트로 글리세린을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세계의 산업화, 근대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면서 가진 수모와 어려움을 당해왔던 고통을 받아왔던 노벨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있고 하다 보니까 실은 말하자면 동양에 있어서 뭐 훌륭한 사람들, 성인들, 현인들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정리될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정말 말씀을 얘기를 여기 누가 저 114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있어져 있는 노벨전에 관한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번역해 볼까 하겠어. 이정 선생님, 한번 이 부분 한번 번역해 볼까요? 선생님 잘 해주시면
아니 잘 해보자고. 웃고 계시는 저기 정 선생님, 정 선생님 한번 해보시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는 중용에서 이 부분 하지만 서양 사람 중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인류 공영에 봉사했던 사람 그걸 설명했던 노벨에 관한 문제를 저는 저날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는데 사랑하는 저기 우리 조카님 너 자네도 자네 능력대로 한번 해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뭐냐 우리가 보았던 것을 실천적인 과제에 관한 체험을 내 느낌들을 이 책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야.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존경하는 이 교수님, 이 교수님 한번 이 부분 한번 여기서 결정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해갖고 실수를 해갖고 깨져봐야 제대로 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이 앞에 나왔던 대로 여부리와 영정과에 관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집에다가 우리가 했던 공부들이 서양 사람들한테나 혹은 세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서 저도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해서 이것도 번역해야겠구나,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형남이 너야 그걸 볼 수 있겠나? 김영남 씨 한번 번역해봐. 네? 이 부분을 번역해볼 수 있겠냐고 이 노벨을 그 신여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다 해갖고 내보면 제 잣된 문장에 대해서는 상으로 내가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을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이 내려갔네요. 5만 원이 내려갔죠. 내려가다니 10만 원이 기다리는. 아 10만 한 사람 그 5만 원, 10명 주면 50만 원이지. 그 방향으로만 전당하고 있어. 그렇게 비싸. 그 말 거꾸로 하면 내가 아주 돈이 뭐좀 많았는데 요새는 옛날에 연탄불로 돈을 이랬는데 지금 전기로 일어나서 연탄값이 안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 나름대로서 그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해서 자기 머리 써서 느낌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 함께 공부가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거기다가 저 편에다가 돈 내려갔다는 얘기만 해버리니까 기대고 사람에서 나오지만 저서 그것부터니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여기서 말하자면 이 앞에 여부리라는 사람이 해왔던 것에 관한 평가를 체제를 정리했던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노벨에 관한 내용부터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노벨을 넘어서서 노벨보다도 더 중의 은거의 이 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설명한 것이 120페이지부터 나오는 오늘 해 나가야 할 이비 혹은 진종필이라고 읽힌다만 뭘 먼저는 B라고 읽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B에 관한 진짜 선비의 모습이 진짜 이 모습이 그런 것이다 그걸 보이는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보고 저 생각에는 실은 앞에 있는 노벨보다도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분에 공헌을 합니다. 여기 이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비에 관한 부분을 제가 배웠던 우사님 강청화 큰스님한테서 배웠던 불교 부처님의 교훈과 비교해 가면서 좀 한번 써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교재는 121페이지 여기서부터 4쪽부터 되어 있지만 앞에 부분들과 도입돼서 이 소개가 쉽게 말하자면 중용적인 수행에 관한 자세에 관한 것들이 짧지만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천천히 설명해 나가고자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3 부쟁불투 붙어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부쟁
댕하고 토는 어떻게다? 댕은 말로 다툰다는 뜻이고 토는 멱살 잡고 싸움한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비교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한테 의사적으로 공격 수행을 하는 것이라 힘으로써 다투는 것이나 하는 짓을 하지 않아야 것이며 그런다고 해서 좋다고 그러면 그냥 바깥으로 좋다는 속 아창머리 없이 내보여서 안 되는 것이며 그런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비오는 마음을 그냥 찌그려갖고 우리 대통령 명키로 그냥 함부로 말을 해갖고 인심 잃어서 안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부쟁 다투어도 안 되고 불투 멱살 잡고 싸매도 안 되는 것이며 불희 좋다고 이시하고도 안 되는 것이며 불경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해서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힘에 있어서 군자는 이 다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을 한 말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 본문의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편도, 귀도, 일편, 평상심, 평상심 마음속에 있는 평범한 범범한 마음과 같은 자세를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군자가 진정적 군자가 지켜나가야 할 도리다 하면서 설명을 했다. 짧지만 이 속에 진정한 군자가 지켜나가는 마음의 도리 표준이 될 것들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3절에 나오는 불쟁, 불투와 불희, 불념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자면 군자 주장은 요, 의조, 중용기도 거행하고 그 다음에 둔세에 이 은거하면서도 불위인지하고 한 각 불회구회한다. 이 내용을 처음에 있어 문이 교육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공자님이 주장하시기를 공자님이 가르치고 한 기본 방향은 뭐냐? 그래서 거기 한번 써봤습니다. 이 내용은 짧지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네 줄을 말하면 일단 총설이라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총설에 해당되는 것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지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꼭 의조 중용의 근본 정신에 따라서 마음에 잡아가고 기술을 잡아가지고서 중용 정신 운전해 가지고서 반드시 해야 될 자예요. 요 지도의 중용지도를 따라서 그 중용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행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용 실천 외에 헛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 말하자면 둔세, 은거, 자기 바깥에다 얼굴 나타내려고 눈에 크게 달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본연의 모습만 나타내면 간직하면 되는 것이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그것이 둔세, 숨어서 세상에 숨어서 은거 안 나는 듯이 없는 듯이 조용히 세상에 봉사를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삐딱거리고 나타내려고 신문 내려고 하지 마라. 이걸 공자님 말씀에 중요한 서로는 총론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위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위인지 알려지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남한테 알려지게 하여서는 남이 내 입장에서 알려지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반각 놈이 안 알아주면 서울도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불회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도 후회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불회란 말은 후회를 하는 짓거리게 저는 안 된다. 후회하지 마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서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진정적 군자, 참 군자는 진정 군자는 뭐냐면 자기 내면에 인격이 완성되어 있는 자인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군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마땅히 민멸 시비이심. 여기서 이제 강론으로 실천에 관한 마음 실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마땅히 민멸
첫째 마음에 오로지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없애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멸 시비이심 나만이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것을 시비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민멸이 무엇이냐 봤더니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런 거 거기다 첫째 말하면 시비이심을 마음에서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심 놈이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길을 얻었다. 요새 어떤 양반 하도 문자가 많이 와갖고 아침마다 보면 바로 그 문자가 나와야지. 어째 특정인 얘기 오해가 될까 말하는 그 양반이 감투를 많이 쓴 데다가 큰 뭘 해갖고 앞으로 저기 대통령감이다 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나는 그냥 그 일을 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심부름 하고 있는 여자분은 자기는 그 굉장히 높은 양반을 심부름 하고 있다는데 자기가 내가 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자기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양반 심부름 하고 있는데 안 알아준다고 해갖고 그 여자는 나한테 뭔일 툭툭 못 알아듣기가 혼자 어떻게 하냐 힘들어. 내가 논이라 귀가 어두워서 천천히 말하세요. 야 문제돼요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한철을 꼭 해줄까 하다가 그 밑에 이제 천천히 내가 문자 보낸 것을 이익을 달랍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런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아주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내한테 그 전화가 와 있어. 뭐 내용 뭐냐면 그 내용 물어봤더니 그 문자로 해서 선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왜 그분이 장관을 몇 번 했으니까 왜 그분이 뭐 어쩌고 했으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하냐. 그 양반 머릿속에 한 말을 말하면 전라도에서 그 사람은 그만 똑똑한 사람 없어. 지금 현재에서 그 사람과 똑똑한 내놓는 사람 없어. 그럴 때는 완전히 광주에서 깔아뭉개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냥 본인 만나서 그것이 너무 그 명분이란다거나 생생내기에 이름내기에 속배기에 뻗짝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큰 어려울 것이니까 조심해서 얘기 한번 해줬구나. 그래서 아침에 보면서 조용히 그 전화를 하고 있는 그때 그 잘난 척하고 있는 여자의 얘기를 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끼가 이인 대로 이 민멸, 치비기심, 그리고 명리심, 그리고 나의 그 세 번째로 말하자면 과장지심. 감투 쓰고 몇 분에 쓰게 그 과장심. 그 다음에 나가서 과분수작기심. 나누어갖고 여러 가지라고 사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한 얘기를 보이려고 하는 과분수작심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좋구나. 느꼈습니다. 바로 말하면 오늘 아침마다 느꼈던 것들 다시 한번 느끼다 보니까 딱 이 소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백같에 나타나는 반응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되는 것들은 중용 자기 내면 충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자면 시비지심이 명리심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과장지심이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과분수작심이 네 번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면 그러고 나서 회기 도 일편 평상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작지만은 엄청난 중요한 우리 마음 수양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이 문장 하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소학의 전체 내지 우리가 가야 할 대학의 근본 자세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아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뜻을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불쟁불투하고 불희불염하고 하다 보면 생사이후 살고 죽는 문제에 관한 것들을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꼭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욕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생사의 걱정, 살고 죽는 문제에 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노지, 양지, 내가 노지,
늙어가고 있구나. 장지 내가 곧 어디가 늙어서 끝나면 이르겠구나. 하지만 아주 늙어서 지금 아주 못 이룰 때까지 가보고 있구나. 그래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 자체조차도 아까 평상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부귀 노지장지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논리에서 나왔던 제가 제일 처음 이거 유교대학 할 때 공자님이 관한 사상책에 번역했더니 그게 안에 그게 나온 데 보자면 공자님께서 계자 갈치고 세상 걱정하다 보면 이 노지장지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늙어서 죽음으로 앞으로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걱정도 다 사라져버린 전기가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귀 노지장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제시 공자 요 긴수적 중용이고, 이것이야말로 공자님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첫째 내용, 바로 말하자면 내 중용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지켜나가야겠다 하는 중용을 지킨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가 잠식되어진 것이고, 요 견수 중용수 그놈을 다시 더 구체화시킨 것이, 그래서 치, 분자, 응해, 김정, 주노력 이와 같은 것들은 공자님이 말년까지 지켰던 자세만이 아니라 우리 분자 수행해가는 인간의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근본적인 자세가 아니냐. 이 짧지만은 여기 지금 네 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인가를 읽고 있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쭉 뒤에까지 읽고 나서 마지막 읽고 나서 다시 앞에 돌아와서 보면 이 부분 공자님이 주장하셨다고 하는 네 줄 써져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중용만이 아니라 사서 5경에 사서 3경에 관한 중요한 도리를 다 가래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자님이 주장하셨던 시청적 체계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 지금부터 설명한다고 하는 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비 혹은 김종필이라도 필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냥 비라고 표준으로 한번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비라는 사람은 한시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말이지 한시 일비 소년시에 사람이 한 사람의 어린 소년 이때에 인기 출색적인 덕행으로 하여서 이 문명우조정했다. 그 어린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이 성인처럼 작은 성인처럼 하나도 잘못이 없이 모범적인 태도가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서 소년시대부터서 곧바로 인기출색적 덕행 태어나면서부터서 실천해왔던 그 나무 모범이 되어진 행동을 덕행했다. 출색적 덕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 문명우 조정 경파에 대해서 벼슬은 사람들 입살에 다 오르내려갔고 여기 지금 입이란 사람 이런 사람 안에 소문이 나게 됐다. 암거를 한다고 해놓고 나오고 암경이 있었던 것들이 다 수익이 안 맞아서 꼴로 하게 되니까 하다 보면 중작까지 못하고 다시 이비로 들어가서 봅시다. 이비가 어렸을 때부터서 하는 짓거리가 하도 얌전하고 모범이 돼서 초정해서 소년성대가 났네 그 소문이 났다. 황견종이 요 인명 이비 위 태자 이정적 관속, 그래서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데 어떻게 둘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현종을 양심이 되고 뭐지만 하여튼 현종이 이비를 욕심을 내서
가까이 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이비를 태자한테다가 묶어서 태자의 이 관속, 태자의 보좌관으로서 옆에다가 주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린 태자한테 태자를 모시고 태자와 가까이 지낸 어설픈 벼슬아치로 해서 관속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태자하고 같이 살게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하도 한 것이 모범되고 그래서 임금님 밑에다가 왕자 밑에다가 두려고 해서 이 관속이라고 벼슬을 때려주려고 했더니 이비가 한 말이 뭐냐면 그런데 아는 이비는 사사하게 어찌 제가 이렇게 슬픔 보고 도와드리면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벼슬자리 공식 자리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 바꿨습니다는 사양할 사자 그래서 사사는 하지만 거절을 표시해봤다. 단지 그가 이비가 바라는 뭐냐면 지원이 포의적 신분 어떤 벼슬아치 관직 냄새가 벼슬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포의적 평범한 방향 벼슬 없는 평범한 이런 보통 사람들의 백성적인 입장으로서 백성의 일반적 신분을 가지고서 태자 대왕 태자한테 왔다 갔다 하면 하지만 태자가 가장 가까운 인간적인 사람으로 대해줘야지 관적 뭐 도장 찍어지 문서떼기 만들어갖고 나를 묶으면 안 된다. 그 뜻이 여기더라.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포의적 신분이지 관직적 신분이 아니다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포의적 신분으로서 내왕하도록 해서 단지 내가 궁중에 왕자 뵙고 싶어도 된다면 만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의적 신분으로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소리가 별이는 보통 사람들이 남들이 모두가 말을 하기를 뭐냐 하면은 이비란 사람은 저게 이비란 사람은 진사 참으로 사랑은 뭐랄까 어리석다고 모지는 사람이랄까 이비는 참으로 모지는 사람이요 바보요 다 바보라는 사람 바보란 말이야. 그래서 왜 그 자리에 해라면 덜컥 받아먹으면 되지 왜 그걸 만드냐. 주태자적 관속 태자를 모시고 있는 벼슬자리를 받는다고 한다면 주는 하행자가 직분과 관련될 때 쓰는 용어니까 알맞게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는다. 그 태자를 모시는 자리를 받는다고 한다면 장래에 지시 태자적 중요 모심 장래에는 성장해 가면서 그 사람은 바로 태자를 모실 수 있는 중요한 태자의 뜻을 받들고 태자의 의도를 뒤따라가는 태자의 정책을 담원하는 모신이 될 것이다. 태자의 참모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된 태자 참모가 된 벼슬 아니 다른 자리 아니야. 일후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 능유, 흔, 호적, 전도 그렇게 되면은 긍정은 틀림없이 그 말이에요. 능유, 흔, 호적, 전도 앞이 좋은 유망한 저 앞자리를 장래가 보장되어 줄 것이다.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이비가 가는 길은 방착 양광대로 햇빛 양빈 변양자 빛광자 그러니까 볕은 따뜻한 것이 볕이고 빛은 밝은 것이 빛이죠. 그러니까 앞이 막힐 것이 없는 양광이 따뜻한 빛이 다 혜택이 다 모아지는 그 자리를 양광이 모아지는 혜택을 받는 그 대도 큰 길이 앞길이 다 열릴 것인데 양광적인 대도를 버리고 방착 옆에다가 버려버리고 부주 양광적인 햇빛이 비치는 따뜻한 좋은 길을 옆에다가 방착
옆에다 놔두고도 굳이 그 길로 가지 않고 관광지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편주 양장소로 양창시처럼 꼬불꼬불해갖고 좁고 냄새나는 그 소인들 가는 못난이 백성들이 가는 길 양장소로 못난이 백성 천민들이 가는 길을 편주 한쪽으로 그저 가는 길을 찾아다닌다고 하니 이 사람이야말로 좋은 길로 가라갈 때 가만히 가면 저땡 잡을 것이니 바보다 그 말이 바로 말하자면 중요한 지금 문법적 대조가 그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 생각 그 글이 짧지만 얼마나 맛있는가. 방차 양광대로를 부두하고 편주 양장소로 양창시처럼 쭈글쭈글하고 쪼그라들고 냄새나는 길, 작은 길들, 좁은 길들 그쪽을 구석지기 편주 한쪽 길을 향해서 꼭 기어코 가려고 하는 건 바보 아니냐. 그 말은 바보라는 잘난 지키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여민동락 하려고 해도 이 뜻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엄청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어린 나이에서 벌써 감투써갖고 출세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 번연한 모습을 인생보의 근본자들을 뛰어들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해석하면 참 대도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다시 분석해 설명한 것이 뭐냐면 안산이나는 이 아까 이제 결성 때 이루어졌던 그 벼슬을 하고 발을 치다가 양지 지금보다 장난치던 패들이 말하자면 이 바로 말하자면 안덕산과 그다음에 사사명이라고 하는 그 뭐다 민들 됐고 음모하고 어떤 부등 부패적인 음모적 인난 사건들 안덕산 사사명과 그 이루어졌던 반란 사건에 관련해서 그때 반란군들 처벌하고 했을 때에 신직이 그럴 때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현종은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현종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현종 아들이었던 이 바로 이 현종 아들 현종 아들이 이형이 이 왕이 지위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형이 숙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숙종은 지위에 올라서 그렇게 되니까 숙종이 어린 숙종은 자기 정치적 참고가 필요 없죠. 그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서 사신을 보내서 거청 이비 출산 산 쪽에서 수행만 하고 있지 말고 나와서 나 도와주라. 그래서 이비를 불러내려고 특히 보냈다. 이비를 불러내기 위해서 바로 말하자면 특별히 사신을 이 형이 보냈는데, 이 형이 보냈는데 그럼에도 그래서 뭐냐면 그 불러서 말하자면 요 윤명 하위 계상 자기 제일 큰 정치적 참모가 누구나 그런 계상자리고 총리 나라 정책하는 총책임자인 계상자리를 불러다가 이비한테다가 주면서 나오고 모든 국가 문제에 대해서 뜻을 갖춰자 뜻으로 자리를 불러내려고 총리 자리로 모시기 위해서 산속에 나오라고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킨 사신 속에 보냈던 사명 속에 뭐냐면 양타 도령 치국 돌아와서 양은 치킨 양자니까 사양 맞을 양자도 될까요? 또 와서 정치를 나를 도와주고 치국과 다스리는 것에 치국에서 그러니까 보정 치국에 나를 도와라 라고 얘기를 시켜서 타를 보냈는데, 타는 견결 이 타사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은 국구를 결정하고 결정한다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혀 흔들림이 없이 사사 그 자리는 하지만 계상자리요 그 정치 보정한 자리는 나는 맡을 수 없다. 그래서 사양을 사양해버렸다. 그러면서 그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당 숙종한테 대해서 이형한테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 적동한 서하기는 폐하는 이 빈객 부무로서 부무적 신분으로서 대대하 하면은 기가이로 폐하께서 저를 그저 보통 사람 감투 자리가 없는 정치적 자리가 없는 빈객 방문객과 같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말하자면 두 사람 옛날 어렸을 때 인간적인 그분만 가지고 있는 벗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신분 그 외 그것만 가지고서 저를 대해주신다고 한다면 가이 그러면 저로서는 아주 충분히 가이란 말 친구로 벗으로만 대해주시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로서는 마땅히 다 딴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못 받겠다 하는 뜻이 들어있고 저 굿이 비계상적 지위 판오마 그것이 저한테는 계상적 지위 총리시키는 것보다는 계상적 지위한테는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대해주시지 거기다 계산돼갖고 정책을 써먹는 방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답을 해야겠다. 그 밑에 줄까지만 끝내고 쉬려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리고는 그다음에 별연강아료 그러니까 바라올 건데 별이란 말은 떨어질 별자리가 그 여기 뜻으로보다 많이 붙잡니다. 연강 억지로 시키지 마십시오. 저를 면강아료 나를 데리다가 강제로 감치해서 총리자리라는 난 정책보좌관 자리로 무릎 묶어갖고 당신 옆에가 꼼짝 못하게 못 돌아다니게 묶어놓지 마라. 면강이란 말은 힘쓴다는 말도 되지만 강제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 이렇게 평범하게 언제든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성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꼭 끄집어다가 감치 찌어갖고 그놈으로 해서 빨대대가 바람 불어고 하면은 난 그 짓은 못하겠습니다. 한 얘기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별인들이 도의론설 남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지들끼리 숭숭숭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의론설 한 소리가 저게 이비는 저 이비란 사람은 진시사 도가요 저 멍청이야 저 바보요. 그러니까 도가요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어야 돼. 바깥에 돌아다니기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집에나 앉아 있어야 할 도가요 집에가 멈추어 있어야 할 바보다. 돌아다니고 세상 물면 말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상지 자리고 있다. 재상이라고 하는 자리는 총이라고 하는 자리는 요새 지금 어떤 양반 해먹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역대 또 그 짓거리 하고 다니는 키가 멀쩡한 사람 하나 있죠. 그런 사람은 총이라는 사람이 함수를 쌓으면 뭐냐 하면 이 1인지하 만 이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 왕 하나 있어. 그러니까 왕 제일 높은 사람 왕 밑에 있고 한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하나 있고 그 밑에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지 밑에 사람이요. 만 이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왕초요. 그러니까 이 1인지하 만 이상 했던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임금 빼놓고는 높은 사람이 없는 자리인데 다 그 세상 사람들은 뭐냐 그럼 총이라고 하는 재상이라는 자리는 뭐냐 그러면 이 다소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은 다 다소인들은 주몽 꿈을 꾸면서도 도상당 대상 총이 꿈 한번 껴봤으면 좋겠다 생각들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냐 하면 갱도 갱불상 다투고 올라가고 해보려고 하려고 갱도 다 해보려고 하고 갱상하려고 하여도 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도 불구하고 타는 학구주 타라는 사람 뭐냐면 타가 누구요? 이비는 그 조자를 줘도 그걸 안 해본다고 앉았지 이것이야말로 이비는 바보 아니냐 그 말이야. 이것같이 좋은 자리 나는 꿈에라도 한번 해보려고 바로동을 치는데 그 자리를 안 하겠다고 나는 그 짓을 안 하고 물러나고 있으니 이비는 이런 짓을 안 한다니 이비라는 사람은 바보 아니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비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비의 마음은 뭐냐 이런 자리를
자리로서 감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인을 마음가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고 지난번에 했던 것 기도 안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과연 이런 경계에 있는 마음이 현재 지금 대통령이란다거나 여기서 여러분들 속에서 잘 된다 할 때 할 수 있겠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총리회라고 할래? 안 할래? 안 한다 할 때 뭐 때문에 안 한다 하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감시 쓰고 하는 걸 하려고 했냐. 그리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도 난 지금까지 잊어버렸는데 이 대목도 이제는 교수 끝난 지도 지금 25년이 되었는데 다 잊어버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도 어느 모습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해야겠구나 한 뜻에서 오늘 지도 안 나고 잔소리를 지금 전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렇게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쉬겠습니다. 네, 밖에 커피하고 컵 준비됐습니다. 네, 큰 걸로 샀어요. 컵도 준비해놨습니다. 예, 나쁜 총리라고 네. 살라선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렇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얼굴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사람 맛있어요. 안 됐더니 진짜 오늘 본게 이 뿅명도 나오는 진짜 마음에 남는구나. 형 이렇게 중도 안 나간 것 같아도 그 앞에 것만 딱 정리해놓으면 이제 보니까 중용이 진짜 매니저도 좋은데 중용이 더 좋아. 중용을 특히 형님 보내주신 글을 읽을 때마다 보는 거 대조해 보면서 보면 중용이 그렇게 좋아해. 이것이 여기 지금 이비처럼 내가 총리 해라기도 안 해야 한 경계를 마음속에 있냐. 내 보기에는 대통령 해라기도 자는 아는 것은 뭐 있냐. 나는 저 사람이 아는다 한 그 내면 세계가 이비 같은 마음이 이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고 대단하다. 참 입이 대단한 분이다. 예? 입이 대단한 분. 대단한 분이지. 그 스케일을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이건 진도 안 나고 생각이란 말이야.
식사하고 가십니까? 일찍 끝내달라고 할게요. 한 20분 일찍 끝내면 괜찮아요? 그럼 식사해요? 묻어.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예. 서부는 우리가 보든지라도 마음속으로 나도 이 같은 스케일을 하고 있다. 이 경계를 한번 음미를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 내 마음으로. 예. 그래야 내 무리가 보장이 컸을 거 아닌가. 그런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장래 문제를 생각하고 해왔던 이쪽 지역 지도자 중에서 제일 큰 분이 이게 되면 그게 누구였냐 그러면 중국, 북한, 한국이 되거든요. 정성태 전대수 국회의장이었습니다. 20년 근데 다시 한번 책을 읽다가 보니까 느끼는 것은 말도 안 되겠어요. 이 선생님 느끼는 건 책을 읽다가 보니까 느끼는 것은 어렸을 때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보면 내가 느끼는 제일 큰 스케일을 갖고 국가 장래를 꿈꿨던 분은 우리 아버지였구나.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버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서울시 박사님 고인 계셨거든요. 서울시 박사님 고인 계셨거든요. 육사 때. 이제 머리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농림병원 하다가 이 박사한테 간접적으로 사형당했던 조봉암 선생한테서 아버지 당선했을 때 국회의원 축하 전보가 왔어. 그것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정동지우 당선을 심축하오며 당내 마음과 뜻을 합쳐서 천하사를 같이 협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 뜻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뭘 의미했냐?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주에서 여기서 100번 김구선생 운동 중심을 전 축에 다 그냥 조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뜻이 그분들은 그 중앙에 있어서 그 노인들로 다 소통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어려운 처지에 천하에 있어서 국가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인재들하고 그동안에 그분이 교감했던 것들이 짝짝지만 진단된다. 그 한마디만 하면 당선은 심축하오며 심축 소리가 다 들었어요. 그러나 심축이란 말을 언제 그분이 10살에 제자들 큰일 한다가 뭐 꼭 그렇게 심축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마을 지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광상 중심에서 광나장창 중심으로 여기 영상을 조직해 왔던 내용에 관한 것들 이제 다 연결 조금씩 눈에 떠온다.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이랑 김구 선생 그쪽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빨갱이로 버려버렸구나. 결국 그 양반으로 좀 소통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파미당에서 빨갱이로 버려버렸지. 조봉암 제가 한 것도 김구슬이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이 빨갱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 옹주는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천하사를 통해서 대인들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점 잡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만 찾긴다고 지금 일단은 정적을 채우려면 그때는 글자 쓰니까 없는 것도 씌워갖고 또 한대요. 김구 칠라고 이제 아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지개혁을 비롯해갖고 그 전부 좌익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사회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백성들이 매년 내가 국토를 잡아서 나라를 잡아야겠다 해야 하는 것이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국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좌익으로 몰아가고 그 축을 잡고 잡아줬으니
나라를 만들어놓은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김유중 씨도 건주는 조금 과려했다가 평생을 빨갱이로 몰아버려. 자기가 설명 좀 그 정도는 참을 미국이 만하다. 로봇 하나 너무 세우려고 시고 애리고 아프. 김구는 로봇가 안 되게 이승만이 로봇 세우려고. 근데 그 진짜 그 사고 컨트롤에서 구부러져 갖고 좋은 점들을 모아야 하겠다 아니 좋은 점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놈도 딱 다시 맨날이 안 나고 이놈도 정신되지 않으면 안 되지. 못 붙게 여러 해보지. 로봇 세워 같은 재미 뭐지 이제 부서져가. 그러니까 일설이라고 하면 어디다 미국서는 서재필 박사를 대통령으로 내가 생각했거든. 밤마다 이러고. 서재필 박사가 한국의 의사 이런데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자기도 친일 경력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상당히 점하고 꺼렸대요. 근데 이승만 씨가 알고 갖고는 지가 이제 달라고 거기는 다 자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이승만 씨가 됐습니다. 미국 군정세는 이게 딱 원래는 저 뉴스는 서재필을 생각했는데 이게 딱 미국 군정사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한 5년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야 분쟁이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초기에 이루어졌던 대세는 다 하나 미쳤습니다. 그것을 주소서 맞추시고 예를 들면 다 이어놨죠. 요즘 이제 다 우리가 피해보지만 수없이 많은 애국자들 이제는 다 나라 걱정했잖아. 애국자들이 저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디 자꾸 원수를 만들라고 이간시키더라고 하고 나 밖에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첫사 대잘 들어가고 틈새기 들어가고 이간시키고 있는 그 작업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며 그 자리가 어떤 놈들이냐 그 저기 분석이 봐요. 나선 것도 아니에요. 2%는 아파.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 안 하고 필요 없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아무튼 근데 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투는 거는 다투는 것은 딱 멈추게 하고 화합하는 대목으로만 살려라. 그것이 처음에 준다 해도 안 하고 예. 다투기나 빠르구나. 청아, 우리사님께서 오셨던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무쟁상대라고 하는 말도 나가지고 그도 좀 써봐. 원래 그거 같은 난 커피 늦게 안 마실게. 이제 시간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근데 무쟁상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야, 너는 내가 전화할 때마다 안 받냐? 아이고 깜빡이었는데 말로만 오늘 아침에 전화하면 안 받더라. 자, 받을게. 내일 또 받을게. 그 다음에 전화한테 왜 전화 안 받는가? 않고 아이고 전화 쓴 것을 잊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또 받았다. 어떤 전화를 또 하더라도 또 절대로 반대해서 되받는 방법을 하지 않아요. 그 다시 말하면 무쟁이요. 말에 되받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받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사투리끼리요. 말로 되받는 것을 절대로 안 해요. 예 감사합니다. 1100번 말을 해도 내가 욕을 해도 야 시키하고 예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 좋게 하네? 근데 반받지도 않는다 말이야. 그 1000번 만번이 돼도 어떤 상황이 와도
꼴내가고 썩내가고 부같지 않는 경계를 무쟁이라고 합니다. 다투지 않는 경계. 그것이 선묘 경제에 들어간 선묘를 말은 완전히 소화되어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경계에 들어갑니다. 그 무쟁선묘라고 합니다. 그것이 말씀드리면 내가 모셨던 강청화 큰 스님의 경계는 그 경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러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랬던가? 그때가 착각했네. 아 그랬던가? 뭔 그 뜻을 안 했네. 그렇게 저 뜻으로 봤어. 그때 해버리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청화 큰 스님의 경우에 있으면 어떤 실수를 해도 그랬던가? 그 뜻을 이제 알겠네. 그렇게 절대로 약점 잡아갖고 되치지를 않는 경계를 그것을 말하면 무쟁선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자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아까 말하자면 시비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쁜 것을 표현하지 않고 감정 표현하지 않는 경계에 들어갑니다. 무쟁선묘 경계에 들어가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듣었던 얘기를 하도 여러 번 써먹었습니다만 아시자면 학교에서 이제 법대에 도서관을 도서실을 지은다 볼 때 학생들 노구에 있어서는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시반을 위한 도서실을 만들어주라. 이제 또 한쪽에 있어서는 교수들 연구실이 없으니까 교수들 연구실을 만들어주라.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법과 대학의 책을 정리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갖고 싸움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대표들 의견은 뭐냐면 그때 그 법대 도서실을 지으기 위해서 정시채 광주시장도 했던 법대 선배가 오셔갖고 학생들 모아놓고는 고시반 애들 후배들한테는 내가 그동안에 여기 예산 조치를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고시공 볼 수 있는 고시실을 고시반 학생들을 위해 방을 내가 만들어줬다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교수들 연구실 만들어줄게. 또 여기 가서는 또 다 사람들 교수들 뭐 학생들 대학원생들 공부해줄게. 그럼 생생한 쫙 내고 댕기면서도 여기서 찌복 저기서 찌복 해놓고 만들어놓고는 독자들 짜갖고 집시설고 향이 싹 빠져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뭐냐면 지들이 우리한테 이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시실을 만들어주기로 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바꿔본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당시 학장이었던 이방기 교수 아니냐? 그래갖고 이방기 교수한테 항의를 한다. 아니 의견들 다 반영을 했는데 뒤에 가서 자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방기 교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 그쪽에 설려버리니까 이방기 교수가 결국 업자들한테 돈 못 갖고 고시반 연구실을 다시면 고시 공부방을 폐지해버린 거 아니냐. 그래갖고 대자보에다가 이방기 교수 돈 못 갖고 우리 약속 위반 딱 해갖고 이제 이방기 교수 물러가라 하고 하는 대자보로 붙여붙던 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 학장 맡아갖고 돈이 그거를 볼 수가 없어서 불러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방기 교수 안 만나주고 누구도 안 만나주고 그때 이제 화딱지가 난게 대자보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학교를 위해서 몸바쳤던 죽을 고생으로 불러갖고 두드려 맞고 했던 양반을 이렇게 돈 먹었다고 대자보 붙였으니까 몇 명 잘라버렸다. 그래갖고 교수에 의해서 애들 처벌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교수에서 야들 몇 명을 전역시켜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날 저녁에 이제 태안사의 큰 스님한테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비가 주룩주룩 온데 태안사에 가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고 발 떨어져갖고 그 발이 찌릿찌릿 해갖고 이제 들어가서 발 덮고 지치고 가서 이제 그래 인사를 오체투지에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막 하자마자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신고 그 말씀 하시다 보니까 내가 가슴이 울려서 눈물이 쏟아버렸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사실간에 좋았고 걱정했던 놈들이 그냥 서로 간에 갈등이 돼갖고 나 절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가 다치는 한 시점으로 몇 놈은 잘라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죄를 각오했다. 비구식 스님을 쓰신 말씀이 스님자한테는 옥죄라고 하는 것은 없는 놈이네. 비구식 스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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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몇 가지 그 상황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광무 자네는 여법에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 것인데 여법에 수행한 사람은 옳은 방향으로 정성을 다해 살 뿐이지 너무 삐친다거나 다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학교를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쳤던 이방기 교수한테 돈 못 따고 대자부 붙이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존도 됐다가 나무리면 알아들 것인데 다치게 하면 못 준단 말이에요. 그까지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만 학교를 위해서는 이런 직급 있는 놈들을 그대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치는 한 시절로 옥천 가고 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딱 눈 부딪히면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노방을 수행하는 옥죄라고 하는 것은 없는 법이네. 딱 보는데 그러면 잘 보시는데 눈동자 부딪히자마자 바꾸고 제가 말을 들고 있다가 때 온몸에 힘이 순간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도 못 알아먹냐? 그러고 나서는 진심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었다고 그러시구나. 그 꼴깍 일어나고는 예! 어른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수행을 하다가 끝나고 그럼 어떡해요? 제가 정성껏 그 말씀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쨌든 산에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그 불속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 신날 이제 전국 교수의 선임보기 문제 학생들 불러갖고 단말말로 몇 놈들 내가 대자고 붙인 걸 불러. 그래갖고 이제 제 방에 불러갖고 누가 없어. 대자고 누가 없어. 어쨌어.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한단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은 소개팅 얘기 하려고 가면 안 만나준다. 그것이. 소개팅 얘기를 안 만나도 못된 놈 지급을 해버리니 화딱지가 남게 우리 세상에 선생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붙이고 있지. 선생님이 이방기 교수가 돈 먹었다고 그때 믿는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도 화가 나고 저희들이 그 못된 짓을 한번 한 것입니다. 이놈아 그러다가 선생님도 돈 먹었다고 훔쳤겠냐? 하고 맞박을 한번 뗐단 말이야. 진직적으로 부려다가 많은 맞박을 뗐든지 부자를 뭐 이게 우리를 만나자고 어떤 놈 치고 뭐 피해버리니까 우리 어쩔 것입니까? 그럼 어쩌래? 저희들 전부 가서 이방기 교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사과하는 내자고 붙이고 그럽니다. 진짜 그런 이해는 싶더라. 그 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부쟁삼매, 무쟁삼매의 경계를 설득하신 분을 눈에 보이게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느꼈던 첫째로 청와스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무쟁삼매 경계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느꼈던 그 아무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이 느꼈던 대도인을 만나고 느끼는 내용은 뭐냐면 마음을 저는 과정에서 확신을 가지면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에 그와 반대되는 의견은 힘 쪽빠져버리는 것이다 하면서 충돌을 바꾸고 오늘 그 얘기까지 끝내고 약속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부딪히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에서 특히 그 의용교수단 특히 그 다음에 전부 편든다고 한 사람들 보호당 편들고 아니 사람들고 학생들하고 싸움이 나는 것을 그때 동창회가 중심돼갖고 다 불러갖고 타협에 관한 토론을 한번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전남대학이 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갈등이라고 한 것은 탁 부딪혀서 마음을 열면 다 통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부쟁삼매 무쟁삼매 없은 자의 무쟁삼매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음 121페이지 이쪽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들은 다소간에 총리 한번 꿈에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갖고 총리 자리만 가면 되기만 하면은 누구보다 다툰 것도 말 것도 없을 것인데 쟁불상 울사람은 누구보다 다툴 것도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툴 자리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총리 자리조차도 부주 안 만들었나고 한 사람이 바로 말하는 이비야말로
진정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바보가 아니었냐 하는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위해서 시어라고 한번 잠깐 썼습니다. 121페이지 둘째 줄부터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총리를 해라고도 않고 뭣도 않고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서 새로운 이 황제를 만나러 갈 뿐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를 숙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말하면 숙종은 원류 판법 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판단을 판자입니다. 옛날에는 판공비 판자를 이렇게 약자로 판자로 쓴 겁니다. 그건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류 판법 결정하는 방법이 없었다. 어찌 할지를 몰랐어. 단지 그때에서는 지지 야지 호유 착타 유착이라면 호유란 말은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이비의 뜻에 따라서 유착타 그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숙종은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이비가 하자는 대로 아까 통리자도 안 주고 정책자도 안 주면서 언제든지 그 대신에 오면 이거 볼 수 있는 대로 나한테 찾아오리라. 다시 말하자면 토의로서 평민으로서 왕자 임금 자리를 언제든지 만나러 드릴 수 있는 출입제도를 회복해 줬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반대타적 존중 신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감수도 없이 뭣도 없이 자기도 안 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만나주게 되니까 여기 두께 쭉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존청 신뢰라고 하는 말이 글자 4개로 되어 있지만은 적어도 임금과 평민과 사이에서 내왕되고 있는 마음 교류에 관한 가장 높은 경계를 쉽게 말하면 전통신뢰라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자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비가 하자는 대로 언제든지 오시고 싶으면 왔죠. 그렇게 허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내용을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한 것이 하위 비동 심상 비동 심상 이것을 어떻게 물어봐야죠. 예. 이사님 이거 어떻게 보내? 비동 심상 어디가요? 보통으로 신상한 일이 아니다. 보통 같이 않다. 그걸 보기엔 심상이 보통 사람은 똑같은데 보이지만은 경계는 성인들끼리 경계가 되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대도인들끼리의 소통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이 대역이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속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경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가위, 비동, 심상. 심상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최고 경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 말하자면 공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글귀를 비동심사 같은 것들을 한번 글을 한 사람 어때 그런 놈을 썼습니다. 앞으로 공부방에다가 그래서 써봤으면 쓰겠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비동심사다. 그래서 조중에서 조중사는 조는 조정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조중사는 무거세는 그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차별 없이 모두 다 묻자는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다 무엇으로 들어야 하냐 그러면 다 언제든지 와서 우리가 와서 얘기하면 소통을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을 이건 다시 말하면 문자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뜻이 바로 뭐냐면 마음에서 마음이 통하는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것들이 딴 것 같지만 도인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가 형조타 그래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할 일 없이 다 조정에서는 소중산한 정부민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 입이 불러갖고 또 입이 처모 불러갖고 그래서 교타 이비한테다가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지시를 받았다. 가르침을 받기로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는 대타에서 은청하고 개종하였다. 그래서 바로 이비로 붙어서 필요한 것들은 여쭤봐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말하자면 거기 있는 대로 은청 말씀을 들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개종 어떻게 하는 방향에 관한 것을 지시하는 데 따라서 참고 삼아하고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짧은 용어지만 이 사자성어 간차치를 잃어버렸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까 말하자면 비동심상 같은 것이란다거나 여기라는 은청 개종이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맞은 고급 용어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기는 원수 누가 근데 총사령관을 할 것이냐 하는 원수를 잡는 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재상적 임명 누구를 국정은 총책임자로 볼 것이냐 재상의 임명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기 태자적 인성 여러 왕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태자로 삼아서 앞으로 왕위 계승권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런 국정 최고에 관한 것들까지를 다 누구한테 결정하냐 하면 아까 말한 이비한테 물어서 의견을 따라서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 청종 합적 의견, 이비 의견을 물어가지고 청고 삼아서 하자는 대로 다른 결과가 됐다. 그 속에서는 이비가 계산해갖고 이해관계 거의 계산을 할 것인가 오늘 이비의 마음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하늘 뜻을 생각해서 이 근본적 자세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을 가장 존중해야 할 마음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 마음을 뭘로 할 것이냐?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최고의 경계를 설명하고자 하셨던 니체의 철학적인 용어에 의해서 보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결정할 것이냐? 가장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것도 뭐냐면 맨슐리히 수지어 맨슐리히 가장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 뜻이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생각을 수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국가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그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수지어 맨슐리히 인간적이라는 개념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교황의 지금을 맡고 계시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기본 입장이 그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 이견을 듣게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비는 뭐냐? 그 결론 부분 넷째 줄 거다. 진시, 소위, 부재기위, 이 모기령. 부재기위 정해진 자리 없이. 다시 말하면 이비라는 사람은 어떤 직위, 감투를 써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비 마음속에서는 바로 무엇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국가적이고 지위적이냐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 대목을 설명했던 것들이 말하자면 도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진시, 소위, 부재기위 그 자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이 모기령 나라를 위해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백성 다스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목들이 보였죠.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그래서 말하자면 진시, 소위, 부재기위 자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모기령 나라를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취한다. 이런 뜻들이 우리 현재 윤 대통령한테 뜻대로 전해진다고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나라가 싸움이 전쟁이 붙고 감투 싸움이 붙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할 중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 공부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섯 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당조적 군대가 이 수봉료 신앙적 그때는 바로 말하면 당나라 때에 있어서 당조에 있어서 군대 문제는 여기 이 앞에 얘기했던 대로 보자면 바로 말하면 알록산과 사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후에 반란 사건이나 그런 걸 수습하는 데는 보다 총력이 동원되었고 아마 그때 알록산 사사명의 반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도 어디 잠깐 보긴 봤습니다만 얼른 구체적인 설명을 못 얻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비의견들이 들어가서 작용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국가가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알록산 사사명의 안사의 난이 이런 끝난 다음에 있어서 난 다음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이제 군대 반란 문제가 쫓겨나게 되어 보니까 이 당나라에 있어서 수도 서울 속에 있어서는 바로 무엇이 이루어졌냐 그러면 군대 세력이 쫓겨나게 되니까 전체의 장안 서울의 실력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안사나건 반란 이후에 있어서 군대가 수봉료 실험적 장안 그 장안의 찌그러졌던 대목이 시안이 다 회복이 됐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알록산 사람이 끝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서는 세상이 다시 평정되었죠. 그래서 평정 안사지 난적 수행 알록산 사사명의 난리의 반란 사건들이 이제 다 수습이 되고 평정이 되고 나니까 난적 수행이 평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시등요 거대적인 승리 큰 이쪽이 이북 쪽에서 당나라 전국 쪽에서 단 현종뿐만 아니라 현종 다음에 새로운 상황이 이루어진 숙종 때에 있어서 체제가 안정이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거대한 승리를 얻은 다음에 후에는 이비는 변당 숙종 곧바로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이비는 숙종을 향해서 뭘 요구했냐? 이제 전쟁도 끝나고 안정이 됐으니까 나 산으로 돌아갈라요. 그것을 바로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비는 양숙종 청궁 환산 귀익은 난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귀익은 조용히 산속에 숨어서 공부나 하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귀익은 그 말하기를 뭐냐면 그 대목을 한 말이 타설 이비가 말하기를 이경보고 이경보담요 폐하 대아적 후은 나는 이미 벌써 폐하가 저한테 주셨던 후은이란 말은 큰 은혜라는 뜻이지만 깊은 신뢰라는 뜻이죠. 나한테 맡긴 국가 운명에 관한 것까지 나한테 맡겨서 의견을 들었던 그 두터운 은혜에 관해서 내가 입니다 보답을 했습니다. 보답했단 말은 자기 정성 다해서 보답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금 갱신 주일계 한산기 나는 이제 다시 주인 이제 한산은 마음이 여기 한자는 지킬 한자가 아니라 한가한 한자예요. 한가하고 마음이 편안한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중갱신 주일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하니까 이제는 한가한 사람 역할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그러니 나는 산으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류 아까 전쟁 끝나고 나라 다스리고 했던 거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원류 비저갱쾌락적 사요 이게 보다 현재 한가한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얘는 다시 비저갱쾌락적 이보다는 더 쾌락한 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으로 원류 비저갱쾌락적인 저보다는 더 한가한 쾌락한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난 이제는 가실랍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물러가고 있다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사
속종 10분 흘경이란 말은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걸 맛본다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도 되지만은 느꼈다는 뜻도 되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속종이 대단히 깜짝 놀래가지고 속종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 저 기년 내 나는 선생과 더불어서 이제 도시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건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 나는 선생과 더불어서 수년 동안에 기년 여러 개 있다니까 대개 말하면 세부터 9가지 지라고 친단 말이야. 나는 한 올해 여러 해 동안에 기년 내에 공동 역정 우한 나라의 걱정거리를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금 이제 와서는 여금장 요 동향 한락 이제는 전쟁 끝나고 편안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그대와 더불어서 이제는 동향락 즐거움을 같이 느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끝나고 그동안에 우한 나라 걱정을 같이 왔는데 이제는 편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같이 있고 싶다. 그것이 여기 말하자면 속종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있죠. 그런데도 선생은 이 정말 뭐 때문에 돌연 이거 나를 떠나서 떠나가려고 이아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것인고 이제 다 끝나고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말년에 그러고 나하고 남은 여생이나 편안히 이렇게 같이 지내는 뜻으로 기대고 있는데 나 버리고 이제 자기는 삶을 들어가본다는 뜻이야. 그 뜻 경계에 설명하고 있다. 이비의 입장에 있어 인생 즐긴다는 개념은 없죠. 수행자 입장에서 인생 즐기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로지 맞고 받고 자기 심성이나 지키뿐만 아니라 그 뜻을 후학들, 동지들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다가 전해줘서 마음 발까지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동안에 했으니까 공로에서 뭣도 얻어보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소인이다 말이에요. 그 이비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대접받는다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동안에 이비하고 같이 뜻을 같이 숙종에서는 이렇게 공로를 마음을 줬던 사람한테 보답을 가까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것이 이제 숙종의 뜻이고 이비 입장에서는 본래의 말하면 중용의 도로 돌아가 본다면 중용의 도를 실천해 나가고 있고 시행해 나가고 그 키워나가고 오는 것 외에 나머지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왜 떠나가려고 하냐 그 말을 듣고 이비가 엄숙한 태도로 대답을 하기를 오조 불능 유하래적 유하래 내가 5개의 임금님을 모시고 유하래 거기에 멈춰 남아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불능 멈춰 남아있을 수 없는 임금 옆에서 머물 수 있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청 간절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임의 뜻대로 말이에요. 내 뜻에 따라서 이거 내가 돌아가도록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사아연무일사 그래서 내가 결국 못 풀려나가면 결국 당신 밑에 붙여 있다가 나는 결국은 답답해서 죽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아연무일사 그 자리에서 이 5가지의 자기한 얽매여 있는 5가지의 구실 때문에 얽매여 갖고 죽음을 당한 일이 없도록 나 풀어주십시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난 뜻이다. 그러니까 첩종이 불명백 왜 누가 주장했냐? 숙종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명백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같이 질문을 하기를 차화 증강 이 말이 증강 무엇을 강을 설명한다면 뭘 설명하는 거냐? 무슨 말이야? 왜 내가 당신 죽이라고도 안 하는데 왜 나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를 하냐? 내가 왜 당신 왜 5가지 얽매여가지고 죽는다고 하냐? 난 당신한테 하고 싶은데 하게 해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비가 대답을 하기를 뭐냐면 아동 폐하 상지 태조 이 5가지를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자. 나는 첫째로 당신한테
상지 서로 간의 태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서 아주 태자리 태자리 어릴 적자면 신지란 말이에요. 신지부터 아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서 서로 간에 알고 지냈다. 그게 첫째죠. 폐하는 대야 이 탁태중. 그래서 폐하는 나를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면 너무 많이 태중 너무 많이 나한테 의존해왔다. 속에 얘기를 임금한 사람이 친구한테 얘기 좀 뱉기로 자기 마음을 다 줘버리거든. 쓰겠냐 그 말이야. 하지만 임금은 임금 마음을 가져야지 애기들 같은 친구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탁, 총신, 심태심. 그리고 임금은 임금답게 자기 뜻대로 가져야지 너무 친구라고 해갖고 너무 믿음이 깨먹긴 친구가 어린 친구가 보통이 아니라 너무 가끔 천사까지 소기까지 발톱까지 서로 간에 다 믿고 의존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믿고 의존해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총신이란 말은 서로 간의 믿음이 벽도를 넘어서서 너무 깊어져 버렸다. 그러니 내가 임금하고 너무 소금시켜까지 소개했다. 마음이 통이 벌써 안 되지 않나. 그것이 세 번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는 임금이 지켜야 할, 신하가 지켜야 할 태도가 근본 태도가 있는 건데 그놈까지도 다 퍼뜨려갖고 막통 상식까지 다 두어버리게 되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서 이 총신이 너무 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 악적 공로.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신금꾼으로 해왔던 역할은 작은 것 같지만은 구구에 관한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로는 태대. 내가 너무나 중대한 일을 관직도 없는 내가 중대한 신분을 지금까지 맡아왔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그 태불일반. 그리고 내가 감수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이 너무 임금의 임금과 나라에 관해서 너무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태불일반 보통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경우까지는 다 알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걸 이 대목 다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태종이 원류 표태 어떻게 표태 태도를 취한단 말이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숙종은 임금이 이렇게까지 어린애의 마음 갖고 친구도 되고 뭣도 되고 이 얘기를 다 터놓고 얘기했는데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숙종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떻게 대답할 줄 몰랐단 말이야. 대답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할 줄 몰랐단 말이야. 이 대목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는지를 넘어서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해서 태도를 취한 것과 대답한 것과 차이가 나타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를 몰라서 그 다음에 숙종이 원류 표태 태도를 표현할 줄 몰랐고 그래서 시설 다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냐면 수강료란 말 참말 말고 수를 해는 마땅히 말이야. 각을 수여라 그 말이야. 쉬어보라 그 말이야. 참말 말고 이제 참여하자 그 말이 수강료. 이 수강료 이제는 더 다툴 거 없어. 참여하자. 참자고 나 내가 주인이나 보자 그 말을 수강료하고 저사는 이후 제설 참자고 나 일어나서 다시 또 답이 되고 참말 말고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버리고 그렇다. 이 속에 있어서 서로 간에 차마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를 이 내용에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여기 그 문장 밖에 있는 저 밑바닥에 달려있는 근본 자세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넘어서서 아주 임금과 신하의 사이가 가장 가까운 친밀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서 가장 깊은 자리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설명할 것이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설명했던 문제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로 하나 여기다가 문자를 써봅니다.
차로 여기 글자 써보고 이렇게 뭐지 오래돼서 쓰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로이얼 프리로가티브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이얼 로가티브 이것이 뭐라고 번역했어? 이것이 뭐라고 번역했어? 프리로가티브란 말이야. 프리로가티브는 주권자, 왕, 천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권리죠. 이 다시 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저 개인의 왕의 신분에서 아니라 부부를 결정해야 할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프리로가티브란 말이에요. 그것도 왕이라고 하는 왕자리에서 로이알이란 말은 왕자리예요. 황제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프리로가티브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백성들 함부로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그래 뭘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를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하고 이 문제를 알라 말고 뭘 보고 넣어라 한데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대목만 가지고 생각하자면 적어도 이승만 박사 가지고 있었던 근본 생각은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평범한 왕 하려고 대통령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 가슴속에 뭐냐면 자기는 실제는 말하자면 조선 왕조 왕의 계승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프리로가티브예요. 프리로가티브란 말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에서 앞서 있는 가장 최고의 프리로가티브예요. 절대적인 지배자 지도자로서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요. 그 프리로가티브는 우월적 지위란 말로 번역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로이얼 프리로가티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여기 숙종이 그 프리로가티브에 관한 것은 자기는 그래도 이비로 나누고 싶은데 이비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왕고 친다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프리로가티브를 내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정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경계를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적으로 그 프리로가티브에 관한 자세를 가지고 대응할 때는 가령 현재 지금 윤 대통령이 그것을 지킬 만한 자세를 정신을 가지고 지키면 그 프리로가티브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 됩니다. 세종대왕한테는 그 프리로가티브는 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깨비가 못된 사람한테 그러면 함부로 써버린 거예요. 개판이 돼버린다 그것이. 그것이 로이얼 프리로가티브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로이얼 프리로가티브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를 비추냐 지금 내 생각에는 지난번에 그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부의바오에 떨어져 죽어버린 이 앞에 그런 분들 속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 자리로서 왕의 자리로서 국가 운명을 대표하는 자리로 지켜야 할 자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프리로가티브라는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못 지키면서 건달 같은 것들이 어쩌다 보면 감싸고 헐찌거리고 다니다가 전부 이번 관련해갖고 이권 갖고 장난치고 다니는 엉터리 이권 대통령의 퍼먹는 것 속에서는 나라도 팔아본단 말이에요. 그 프리로가티브가. 이 제목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끝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프리로가티브라는 거, 로이얼 프리로가티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요 속에서 결국은 이 프리로가티브를, 로이얼 프리로가티브를 지킬 만한 정도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그 나라가 돼야 돼. 그것이 없는 것들이 건달들이 돼갖고 돈 줘갖고 장난치고 다니면 나라는 흑겁하게 되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보자면 여기서 프리로가티브와 로이얼 프리로가티브와 관련해서 설명하자는 것이 이것이 속에는 이것이 바로 말하면 중용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왕도 사상, 왕도 정신의 핵심을 지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단 말이에요. 저번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려면 그 정도 자세에 관한 걸 갖고 놀아야지 일본한테 끌려다니고 미국한테 끌려다니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덟 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좀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만 소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얼 프리로가티브라고 하는 내용을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됐는데 저쪽을 짜 맞추다 보니까 로얄 프리로가티브라는 내용을 여기서 바로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숙종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갖고 지켜야겠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숙종이 그래서 이 문제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비를 내보냈죠. 왜 내보내? 이비한테 아무 좋다고 해도 이비한테 왕자를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숙종이 가지고 있는 대로 이비의 길을 해주면서 이비의 정신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비한테 필요할 때는 다 의견 듣고 또 이비대로 숙종은 가장 왕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프리로가티브를 침범해서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란 말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한 이 경제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지. 바로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 공인, 대공인으로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전 그 점에 있어서 오랜만에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부분을 설명 결과가 됐다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이 5분 넘어올 수 있지. 딱 5분 됐을 때 5분 맞춰갖고 이렇게 끝낸 게 별로 없었지. 이것도 오늘 시간 끝내십시다. 속으로는 오늘 꼭 이 세 분 정도 승려는 꼭 정신 대접을 했으면 쓰는 또 오늘 그래갖고 세 분 모시고 우리 식사에 같이 하려고 오늘 손자 갖고 왔는데 끝나면 같이 이렇게 감고 같이 점심 먹을 줄 거지. 우리 효자님 같이 있지. 그리고 이선 같이 가십시다 오늘. 알았어 이제.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